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관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다 보셨습니까? 다는 못 보고요. 보는데 예. 웬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해서 예. 들어갔다 예. 나왔다 하면서 예.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거의 뭐 주요 근데 대목만. 이제 100분으로 원래 하시기로 해서 예. 했는데 그게 거의 200분.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100 가까이를 예. 하셨는데 3시간 13분. 193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블. 그걸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예. 아마 다음 주에 총리 주제로 다시 한번 네. 예, 추가적으로 논의를 조금 아마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조금 포커싱을 좀 줄여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또 진행될 거여서 그것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침 비전이 어떻게 되는가 언론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몇 바닥씩 오늘 이제 보도를 했는데 핵심은 하여간 그 보유세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상향 조정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한꺼번에 많이 때릴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던데. 그리고 실거주. 이제 실거주라는 개념 대신에 대통령께서는 주거용 이런 개념을 좀 쓰면 어떻겠냐. 네네네. 이렇게 거주용, 주거용 이렇게 좀 바꾸자. 실거주 대신에. 원래 집이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요. 예. 거주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깎고 그리고 초고가 그리고 다주택 여기에는 어쨌든 좀 가중해서 좀 세금을 내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방침을 정한 거다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제 대략적으로 아마 예.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어느 하나의 주장만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거의 이제 팽팽하게 네. 그 두 개가 맞설 수 있는 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배치가 되어서 굉장히 균형 잡히게 조금 이렇게 뭐 토론회로 본 패널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예. 이제 일반인들 전문가들인데도 전문가들 또는 유튜버들을 할 거 없이 약간 그렇게 배정을 다 하시고 그 얘기를 거의 아마 좀 다 들으시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방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비쌀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 그러나 그것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비싸다라고 하면 나는 그 비싼 집을 이러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나는 그걸 꼭 누리고 싶어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였고 그게 결국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정도 부분 뭐 이게 이제 보유세라고는 합니다만 그게 아마 종부세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그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는 듯한 그게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거주와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용과 그렇지 않은 용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를 만들고 나면 제도의 피해자 이런 너무 이제 탁탁하게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으면 제도의 피해자 이런 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저께 그 신협 다니시는 신시성을 신협 가진 신시성을 가진 신혼부부 그 말씀하시는데 아마 집안에 이제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는데 지분을 일부 상속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이 여러 명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생애 첫 주택 그거 혜택을 못 받게 됐다. 그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통령께서 바로 좀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은 약간 심의위원회처럼 해서 약간은 그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의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은 조금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어제 뭐 바로 지시가 되고 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을 할 때 너무 그 원칙적인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선의의 피해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이주비 현실화라든지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 등 해서 상당 부분 조금 정부가 제도를 다시 이제 이번에 다시 프레임을 다시 짜고 할 텐데 할 때 네. 도움이 되는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들은 많이 논의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지난번에 이제 라이브 폴도 돌리셨잖아요. 얼마가 초고가 주택이냐. 네,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10억 이상이면 다 초고가의 주택이다. 그럼 아마 서울 수도권 거의 다 초고가에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10억은 아니고 한 공시가로 보면은 한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보면 한 20억이면 실거래가가 아마 한 30억 정도 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으로 정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의 그 초고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수도권에서의 초고가는 조금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초고가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하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데 그걸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주택들이 대상이 되게끔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궁금합니다. 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50억 설도 나오고 뭐 30억, 20억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여튼 정부가 어떻게 정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뭐 부동산과 관련한 금액이 조금 오래됐죠. 이게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오래됐고, 이게 계속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으면 아무도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는 아닙니다. 끝없이 오른다고 하는 건 저도 그렇죠. 욕망의 폭주기 관차. 그거는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이제 지방주도 성장, 뭐 국토 균형 발전 이렇게 해서 메가특구를 비롯해서 어쨌든 지역이 살게끔 하겠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로 몰려오는 이 압력을 해소를 1차 하겠다. 왜냐하면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면 올라갈 필요가 왜 있어라고 하면 일단 그 압력이 해소가 되고 나면 맞습니다. 1차는 그 압력이 해소되고 그다음에는 해소된 거에 더해서 수도권에서 지금 꽉 누르고 있는 이 고압을 이렇게 보니까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퇴직하고 저기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의료 상황도 괜찮아지고 뭐 인프라도 괜찮고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시간은 당연히 걸리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익산이 뜬다는 거 아니에요. 저 KTX가 쓰고요. 그래서 그 압력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쳐서 예를 들어서 메가특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주거 조건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정도가 괜찮아지는 시기가 오면은 그 압력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 생각을 하신다고 봐요. 내 임기 내에 집값이 그렇게 하향 안정화는 안 되겠지만 안정화를 시킬 필요는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토 대전환이라든지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밀려오는 이 압력을 해소시킬 거다. 그리고 수도권의 압력을 결국은 풀어낼 것이다. 그때쯤 되면 이게 이렇게 구조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 이게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왜 미리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뭐 지금 대통령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 경고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일부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선출직 권력이다. 그러니까 좀 강제해야 될 때는 강제해서 눈에 보이는데 이게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게 닥쳐올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도자로서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그
그 대통령으로서는 네. 스스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을 방기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동산 정책 잘못하면 지지율 막 곤두박질 치고 뭐 이것 때문에 대선이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때요. 이제 이런 그 뭐 자성이 많이 터져 나오고 했는데 설령 그런 서로 사시겠다는 건 하여간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여하튼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이 부동산 불패 신화, 강남 불패 신화에 대해서는 하여간 초석을 놓겠다. 이제 이런 결의와 결심, 결사의 자세가 좀 어제 느껴졌습니다. 그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서울에 네. 매년 신규로 6만 5천 채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매년. 네. 이제 어디다 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세훈 5년 동안 네. 6만 5천 채가 지어졌을까요? 매년? 그러니까요. 네. 네. 없었습니다. 2021년 8만 채 정도. 그때는 네. 이제 21년 같으면 뭐 그 전에 했었던 거가 뭐 네.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이후에는 뭐 3만 채, 4만 채 어쨌든.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서울에 6만 5천 채가 그러니까 이 압력은 지속 가능한 서울로서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수도권으로서 가능하지 않다. 뭐 일부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압구정동 그 아파트 개발하는데 5층인데 그 한 100층 정도 지어가지고 200층. 200층 정도 지어서 그냥 다 살게 해주자. 뭐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고 저거 잡지 못하면 성공하는 정권은 될 수 없어. 정부가 아마 어려울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서두 이렇게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네. 역세권에 중산층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맞습니다. 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역세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차가 없어도 네. 예, 뭐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예, 예. 또 이제 어쨌든 직장과 근접성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가까워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왜 공공주택이 꼭 역세권에서 먼 곳에만 그렇죠. 들어가야 예. 되느냐. 마을버스 2번 예. 갈아타고 막 이런데. 그래서 예.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공주택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힘들 때잖아요. 그때가 네. 힘들 때인데 그들에게 좀 많은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지금 그것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하여간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대안이 창출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하는 첫 번째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차 토론회 끝이 나고 네. 나면 2차 토론회까지 한 것의 결과를 다 받아서 아마 예. 이달 중에 부동산 세제 국토부의 개편안이 나오는 건가요? 세제 개편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세제 개편안은 네.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예.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이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아마 대개는 7말 8초 정도에 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전에 다음 주에 있는 총리 주재하는 그 토론회까지가 끝이 나고 나면 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공급과 관련한 어느 정도의 가닥 네. 조금 추가적인 닭콩. 왜냐하면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627 그 이후에 97 이번에 이제 128이었나요?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추가적으로 조금 발굴한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하는 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국토부가 발표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나면 이제 금융과 관련한 대책들 왜냐하면 이번에 네. 금융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렇습니다. 의견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전세 저희가 대출 이제 문제 등 예.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혼부부 예. 대출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주비 관련한 예, 예. 것이라든지 몇 가지 해서 약간 그 병목처럼 걸려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관련한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그것도 아마 7월 중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전체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번에 그 논의가 되었던 예, 예.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된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